울산시장은 대형 정책의 파격적인 재검토와 SNS를 활용한 전례 없는 소통 방식으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사 진단에서는 김상욱 시장의 정책 방향을 여야의 시각차로 좀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울산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권태호 울산시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으로 뭐 종종 이렇게 멤버가 좀 바뀌었죠.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고요. 야, 시사진단 처음 나오셨어요. 네. 예, 권 의원님 구의원 3선, 시의원 재선, 합의 5선을 강조하시는 또 그리고 손 의원님 벌써 3선 시의원이 되셨고. 민주당 최다선. 네. 예, 두 분 오시니까 중량감이, 무게감이 좀 남다르게 또 느껴집니다. 자, 일단 인사차 제9대 울산시 의회 분위기는 좀 어떠한지 시민들께 좀 전해주시죠. 손 의원님. 예. 네, 우선은 뭐 민선 국이 들어와서 처음 또 시사 진단에서 인사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 제가 울산시의 7대, 8대, 9대를 연달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연달아서 7대, 8대, 9대를 하고 있는데 민선 7기 때는 송철호 시정을 좀 지원하는 역할을 했었고 그때 17대 5의 다수당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민선 8기 때는 20대 2 소수 야당으로서 또 김부겸 시장님을 또 감시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해봤는데 이번 민선국이 참 제 입장에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 네. 시장님은 저희 민주당인데 또 우리 시의회 의석 구조는 네. 뭐 국민의힘 15분, 그렇죠. 저희 민주당 6분 계시는데 정말 좀 힘이 드는 그런 구조 속에서 지금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시의회 분위기를 보면 사실 이제 이 시장과 다른 여소야대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 상호 간의 협력이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최근에 계속 이제 시의회와 이제 시장이 이제 이렇게 대립되는 이슈들로 논란이 되는 그런 구조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울산의 발전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사실 다른 부분에서 자꾸 이제 사실 좀 기싸움 같은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적인 이런 제안이나 대안 제시도 여기서 논쟁을 하는 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소통 방식이나 뭐 유튜브가 또 화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좀 우리가 화제가 되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역할로는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최다선 의원은 좀 힘이 드는 구조다. 지역적인 걸 좀 다루고 있어서 아쉽다. 뭐 이런 의견 네.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9대 의회가 사실 우리 지방자치가 생긴 이래로 최초로 여소야대라는 의회 구성이 그러니까요.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여대 야소라고 초대부터 8대까지 그러한 구도로 늘 왔던 의회 구성이 지금 여소야대 구도가 됐고 또 정당 간의 입장 차이는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책적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시민생활과 울산 발전을 위해서 생활 정치에 어떤 필요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복리 정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의회에서 역할은 무조건 반대나 찬성이 아닌 견제와 협력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이제 견제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 이렇게 부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예, 아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이 여소야대라는 구도를 좀 이야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선거의 민심은 뭐라고 보시는지 짧게 한두 줄로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시장도 시민이 뽑으셨고 국민의힘 다수당 시의회도 시민이 뽑으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이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가지 않는 상호 간의 협력, 협치를 좀 강조하시는 울산 시민의 선택이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저희 보수 우리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희들이 좀 어떤 반성과 성찰도 좀 필요했다. 예전의 선거 결과보다는 우리가 나은 선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바람도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분열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 이제 시장 선거에는 어려움이 그러나 각 구청장이나 군수 그다음에 또 시의원 선거는 우리 시민들이 또 저희들이 또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이제 울산시에 좀 변화를 요구했던 것이 시민의 민심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성찰을 하면서 좀 더 울산 시민들, 울산 발전을 위해서
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예. 그러한 마음가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음가짐은 두 분 다 돼 있는 것 같고 오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신 후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은 손근호, 권태호 두 울산시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상욱 울산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제법 드러났습니다. 여야의 시선으로 함께 진단해 볼 텐데 정책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지요. 트램 1호선 사업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취임 전부터 트램 사업 강한 의문을 표하면서 김상욱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다. 공론화에 좀 붙이자. 뭐 이런 의견을 피력했죠. 그런데 계약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 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진행하자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습니다.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게 우선은 트램의 필요성은 이게 정시성, 그러니까 시간에 맞춰 온다는 그런 교통수단이라는 게 이제 우리 울산에는 좀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유일한 대중교통은 버스가 사실 정시성을 갖추기 어려운 그런 구조다 보니까 저는 예전에 김두겸 시장님 때 버스 노선 개편의 실패는 사실 이 정시성 확보가 되지 않은 이런 환승 위주의 이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좀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이런 정시성을 확보하는 대안이 사실 지하철이 될 수도 있고 또 모노레일이 될 수도 있고 트램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이게 공사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이렇게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서 그 현실적인 대안이 전 트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최근 김상욱 시장이 요 관련된 어떤 그 교통 대란이나 공사 비용 증가, 재정 적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찬반 논란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김상욱 시장님의 말씀이 틀리다. 일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일리는 있다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어쨌든 이 재정 적자 그다음에 공사 비용 증가는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일리에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만 지금 아까 말씀하셨을 때 너무 많이 와버려서 사실 지금 멈추기에는 어떤 행정적 절차라든지 이렇게 매몰 비용이 또 들어가는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은 와서는 좀 멈추기 어렵다는 부분이 이제 공감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아까 그 김상욱 시장이 말씀하셨던 그 교통 대란 어떻게 최소화해낼 것인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 비용 늘어나는 문제, 재정 적자 어떻게 줄여낼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이 트램 1호선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저는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차량 제작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고 들리고 계약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거 사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트램에 대해서 지난 7월 30일 날 공개 토론도 이렇게 한글로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해서 근데 그게 공론화라고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는 먼저 어떻게 보면 답을 중단을 먼저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김상욱 시장께서 이 답정여식으로 공무원들에게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이런 상황인데 지금 너무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좀 전에 우리 송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법률 자문은 손해배상 책임 없는 합법적 계약 해지 방법이 지금 현재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또 시공사 또 차량 제작도 지금 현재 계약이 이미 끝나 있는 상태고 손실 보상 없는 계약 중단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그리고 울산 간부들 일방적인 사업 중단 또 손해배상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다 하셨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공사 중지 조치를 어떻게 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라는 예. 것이 합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계속 찾을 것을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게 8월 30일까지 어떤 이제 시간적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근데 이 추진도 중단도 안 되고 이게 자꾸 이렇게 무책임하고 시간 끌기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게 울산 트램 사업이 사실 지난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업입니다. 이 전문가들의 자문과 시민 토론회도 있었고 또 공청회라든지 시의회 또 의견 청취도 그 절차를 다 밟아왔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을 때 2017년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용역을 했어요. 2017년도 같으면 김기현 시장님 당선 시장 예. 시절입니다.
그리고 송철호 시장님 당시 2020년도에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망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2023년도에 기획재정부 타당성 제조사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한 절차가 있었고 2024년 행안부에서 중앙투자심사, 2025년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승인까지 차례대로 다 통과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어떤 조사기관이 KDI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통과가 된 타당성 조사에서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 전문성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대해서 원래 이제 차량 제작까지 건설 공사 계약까지 다 체결됐는데 이러한 시민의 의견과 정부의 검증을 모두 거쳐놓은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시장님 한 분 바뀌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이게 다시 중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문수로 같은 경우에 이 정체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수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비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 국비 확보를 해야 될 지금 그런 시기인데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공론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트램 사업 시장을 예. 중단한다는 이야기에 지금 울산시 공무원들이 국비 확보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룰 이야기가 많으니까 어쨌든 이게 4천억 가까이 들고 그 사이 긴 기간 동안 다른 지역 사례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공사비가 인상되고 중단되기도 한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 일단 진행인데 두 분이 시의회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네, 그렇게 좋겠어요. 하겠습니다. 이게 네. 천문학적인 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통 이야기 하나 더 하자면 시내버스 단계적 공영화 사업이 있죠. 이게 그동안 안 된 이유도 좀 있을 텐데 이게 뭐가 문제고 지금까지 왜 안 됐고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버스가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한 185개 노선에 945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예. 연간 약 1,6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약 4억 4천만 원입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우리 주민들의 그 세금이 4억 4천만 원이 돼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얼마 전에 우리 그 김상욱 시장께서 뭐 완전 공영화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언급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사실 이 버스 노선에 대한 용역은 송철호 시장님이 재임 시절에 용역이 그때 의뢰가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두겸 시장 재임 시절에 이제 그것을 이제 시행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이제 시민들이 약 한 10% 정도가 지금 이제 버스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제 부담을 좀 이렇게 좀 줄이려고 했던 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울산시에서는 그래서 이용하다 보면 이제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차량이 별로 이렇게 버스 이제 뭐 배차도 잘 안 돼 있고 배차가 안 되고 뭐 노선도 비효율적이고 뭐 그런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었던 시민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좀 개선해가고 지금 앞으로 2028년까지 울산시에서 차량을 85대 정도 더 정차를 해서 예.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근데 앞으로 이게 단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도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우리가 예. 노력을 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같이 함께 또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니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사실 그 버스 노선 개편이 시민들의 평가를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의 발인 버스가 이제 효율의 문제로만 접근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지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2천억 정도의 적자 네, 보전이 맞습니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비용은 줄이면서도 공영화를 좀 연착륙시키는 방안은 뭐가 없을까? 네. 예, 바라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영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사실 이제 공영화 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사실 재정적 투자가 필요합니다. 사실 공영화의 핵심적인 이유는 노선권이거든요. 버스 예. 노선권. 그러니까 울산시가 버스 노선권을 함부로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죠. 버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사실 이 노선권을 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조금씩 조정해오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민간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것은 수익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익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은 수익 위주로 이게 교통망이 배치되다 보면은 아시다시피 그 교통 소외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시민들이 자기만의 그 교통 시민권, 기본권 이걸 누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영화의 핵심은 시가 노선권 결정권을 가져와야 이런 울산시가 이런 교통 소외 지역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해서 교통 계획을 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민간과
공공의 이 상충이라 봅니다. 교통 시민권과 교통의 시민 기본권과 민간의 수익 이게 상충되는 결과라 보는데 공영화가 그걸 좀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영화는 사실 재정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이제 향후 좀 우선 시내버스가 그 자율운행, 그러니까 무인버스 이런 제도가 좀 정착이 되어서 돼야지 않나. 그러면 사실 이제 인건비라든지 이제 흔히 말하는 버스를 운영하는 비용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만 다만 좀 더 걱정되는 것은 지금 또 버스를 운행하고 계신 버스 기사님들의 또 고용은 또 안정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아까 김상욱 시장이 또 뭐 향후 버스 증차 계획도 있고 또 이제 자연적으로 퇴직하시는 감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차차 좀 자율주행 이런 버스 체제로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아마 김상욱 시장님도 이거에 관련된 네. 언급을 좀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되면 사실 좀 재정 적자도 줄여가면서 단계적 공영화를 갈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네. 제도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서울 뭐 지금 특광역시 일부 특례시에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준공영제. 준공영제죠. 예,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완전 공영화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재정 부담이 구체적인 공영화돼서 산출해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지금 현재 약 2천억 가까이 되는 이 재정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수 종사자들인지 차고지라든지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울산시가 다 안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버스 운영 주체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트램 1호선이 만일에 이제 개통이 된다 그러면은 그 트램 주요 간선축을 담당하는 버스들이 생활권이라든지 또 이런 트램 연결하는 지선, 환승 기능을 담당하는 이러한 이제 대중교통 체계가 재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예. 저는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다만 지금도 버스 재정 적자는 울산시가 다 예. 소화해내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건 좀 논란의 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시면 말씀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뭐 교통 이야기만 해도 1시간 다 채울 수 있어서. 자, 민성국이 울산시장직 인수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5천억 규모의 세계적 공연장 건립 사업은 조건부 재검토, 6,700억 규모의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은 폐지. 이렇게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민선 8개 핵심 역점 사업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두 사업 모두 좀 막대한 이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우선은 이 인수위원회 결과 보고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현 가능한 행정부터 좀 우선하겠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결단인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5천억짜리 세계적 공연장. 사실 공사비 5천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이런 공사비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계적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어지고 나서 운영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우선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문화예술 이런 기관 같은 걸 세워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서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면서 이 적정 규모가 맞는지 향후 운영 방향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지 그런 재검토 후에 이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또 이제 그 울산 학성공원 물길 복원 사업은 사실 우리 또 여기 앞에 예. 계시는 권태원님 지역구도 그러게요. 네, 예.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드리 좀 조심스러워 보이는데 아마 더 잘하실 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받는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마 이게 6,7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보상비가 한 4천억 원 이게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이게 또 민자 사업으로 또 이게 진행이 될 건데 아시다시피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뭐 공공기여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거 여기에 대한 이익들은 사실 건설사나 이 개발 회사들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제 우리 원도심 재생을 목표로 말로 하고 또 이렇게 관광기대역과 수로를 만들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명분은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개발사나 건설사들의 배를 불려주는 그런 토건 사업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사실 울산외성이라는 게 외군들이 이렇게 축성한 그 외송수로를 복원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역사적 그런 인식에 맞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전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권태호님 딱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조심스럽다 하셨는데 네. 그럼 발언권을 넘겨보죠. 그렇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우리 김상욱 시장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 뒤에는 다시 수정을 했더라고요.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학생 물길 사업은 사실 재난 재방 사업이라 하는 내용들을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답변하는데 첫 번째는 도시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정비 사업인 것이
지금 현재 학성군 주변에는 울산 외성이라는 문화재 개발 제한구역으로서 지금까지 울산 원도심에서 가장 선량화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지금 이제 실거래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얼씬얼스러울 정도로 동네가 지금 이제 발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 것인가를 도시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그 부패가 있고 두 번째는 울산의 어떤 산업 수도로서 문화관광 인프라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옛날 이명박 시장 당시 서울에 김민석 그 당시 때 시장 후보였죠. 청계천 물길 복원 사업 할 당시에 굉장히 그 당시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예. 왜 반대 많았냐? 자, 도로 뭐 교통 대란 난다. 그다음에 막대한 세금을 낭비한다. 골목 상권 다 죽는다. 그 세 가지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청기천 물길 복원 사업에서 서울에 어떻게 보면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관광객들이 그곳을 다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광 인프라, 우리 울산은 산업 수도와 문화와 같이 함께 관광과 같이 함께 투태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우리 어떤 비전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싶고요. 예. 세 번째는 우리가 늘 보면은 이 세치라든지 태화동 중구가 태풍 차바 때 그 피해를 벗고 인명 피해까지 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상황에서 이 물이 좀 홍수가 나거나 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침수가 되는 곳이 저 학성동 일원입니다. 저 일원에 대해서 재난 재방 사업까지 같이 이 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지금까지 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나왔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김상욱 시장이나 인수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하고 우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 어떤 도시 정비 사업과 또 어떤 관광 인프라가 될 수 있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목표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세계적 공연장 건립에 대해서도 좀 전에 아까 뭐 질문 내용이 있었지만 사실은 저는 좀 전에도 말씀 울산은 제대로 된 큰 극장이 없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약 한 1,500석 정도이고 KBS 공개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산 주민들도 보면 시민들이 문화항유권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사실 좋은 공연이나 기획을 하고 있는 공연들이 울산에 내려올 수 없는 것이 그런 공연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이제 수익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연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획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객석이 넓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금토일은 거의 다 대관이 하기 힘든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호주 시드니 같은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그 대관 운영비가 힘들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 서비스라는 것은 기업처럼 이익 창출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울산 시민들에게 문화항유권을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인근에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를 해서 또다시 세입을 넣고 수익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국가정원 박람회를 비롯해서 그게 어떤 여러 가지 일대를 여러 가지 관광 인프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 지평구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울산 김상국 시장께서 그렇게 좀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문화 관광 인프라 뭐 도시 재생 사업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이제 산업의 대전환기에 이제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 또한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두 분이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하는데 김상욱 시장은 뭐 공업 축제 상징적인 축제죠. 국제 정원 박람회, 뭐 대형 축제와 행사 전반에 대해서 예산 절감, 내실화를 이유로 폐지 및 재검토를 예고했습니다. 축제 재조정 방침 두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울산의 브랜드 가치와 뭐 예산의 효율성 두 가지를 다 고민해야 하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제가 시사 진단에 이제 민선 파기 나왔을 때 이 축제에 관련된 문제들은 좀 많이 또 언급도 하고 있었는데 네. 민선 파기 때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우선은 울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축제라든지 이런 거는 있어야 된다는 데는 십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게 이 축제를 함으로 해서 이 축제가 전체 시민이 누릴 수 있는 축제인지 또 이게 또 외부의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인지 또 뭐 특히 뭐 공업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나중에는 손을 들고 그 거리 퍼레이드만 하지 마라. 예. 사람들이 동원하는 그런 것만 좀 하지 마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축제의 기본 전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울산의 축제들이 좀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이 축제들이 많았는데 일회성 뭐 이렇게 시민 혈세로 소모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김상욱 시장께서
뭐 이 축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이제 약간 이제 좀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차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재검토라는 얘기 나온 것 같고 이런 축제에서 나오는 이렇게 무분별한 어떤 예산 낭비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서 뭐 우리 시민들의 복지나 아니면 민생에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으로 좀 활용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권 의원님은요? 저는 축제라는 것은 첫 번째가 목표가 뭘까요? 그 도시의 정체성도 있겠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떤 지역의 경제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었을 때 그 어떤 효과 우리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사실 축제에 대해서 김상욱 시장께서 좀 이렇게 재검토에 대한 부분은 공업 축제를 초용 뭐 문화재로 다시 또 전환한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정성이 자꾸 이렇게 예. 왔다 갔다 오락가락하는 행정의 일관성이 제대로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좀 혼란을 가질 수 있지 않나라는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공업 축제에 대해서도 거리 퍼레이드에 대한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방금 송건 의원님께서도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 개선될 부분들은 공업 축제라면서 울산의 어떤 도시의 정체성은 사실 산업 수도라는 이미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저는 태화강을 활용하는 태화강의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습니다. 태화강을 활용해서 울산 시민들이 다 함께 조금씩 공업 축제라도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한번 색다른 울산만이 가져줄 수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축제에 대한 변화,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이제 고민을 하고 특히 뭐 언론사라든지 또 이 보면은 우리 언론사 쪽에는 편성 쪽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고민을 하고 그랬을 때 어떤 축제가 노잼 도시에서 우리가 꿀잼 도시로 늘 말로만 정치인들에 서 나왔지만 그런 전환할 수 있는 문화 관광 콘텐츠를 새롭게 하면서 어떤 축제의 그 정체성이라든지 무슨 공업 축제를 뭐 초용 문화재로 바꾼다 이래 바꾼다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축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것인지 무엇이 재밌는지 이런 것도 울산만큼 울산에 가야 그게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좋을까? 지리적 여건으로 태화강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축제가 있을까? 또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서로 보고 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더 좋은 그게 자료를 좀 보고 우리가 가서 보고 그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시민 참여나 외부 관광객 유입하고 또 새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도시 브랜드도 개선될 수 있다. 저는 하는데 얼마만큼 우리 울산이 매력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거는 문화 관광 축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 예. 네, 다만 조금 첨언을 드리면 아까 저는 우리 권태호님 말씀을 동의하는 부분 많습니다. 근데 시장이 바뀐다고 축제가 바뀌면 되냐 뭐 이런 얘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김두겸 시장님 때 없던 공업축제 사실 또 시장이 예. 독단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좀 받아야 되는 누가 부분이고. 멈출 것이냐의 네, 싸움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전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사실 뭐 공업축제 예를 들면 공업축제 그 태화강 두치 부스, 음식 부스를 차려서 과연 그때 공업축제 그 부스를 차려서 했는데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되느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음식을 먹고 그 안에서 즐기다 보니까 약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효과는 좀 전 떨어졌다 보거든요. 아까 권태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경제 활성화 되려면은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줘야 되는데 너무 좀 그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게 축제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예.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방으로 그치면 안 되죠. 이게 뭐 전임시장 지우기 프레임에 늘 갇혀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바뀌는데 정말로 내실화를 좀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소통 방식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상욱 시장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욱 TV 운영을 위해서 겸직 승인까지 받았지요.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볼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시민들의 반응 뭐 두 갈래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처럼 두 분은 이 파격적 시민 소통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권태호 의원님부터 하실까요? 저 시민과의 지적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네, 합니다. 요즘 뭐 트렌드죠. 예, 근데 시장의 발언이 시정 방향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보다 좀 정제되고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볍다라는 건 뭐 어떤 걸 이야기하시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서로 소통 방식이라고 하면서 어제도 보니까 뭐 어떤 시민들의 어떤 내용이 본인에게 어떤 적절하지 않는 뭐 안 좋은 답변 나오면은 막말하지 말라. 뭐 그러한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우리 공직자분들 3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공직자들 이제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그걸 생중계를 한다든지 녹화를 해서 전면 다 공개를 하면서 어떤 엇박 지른다든지 면박을 준다든지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어떤 이제 업무 보고를 할 때 그게 비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 지적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얼굴까지 그 공무원 공직자분들이 그래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가족들이 없고 자식들이 없고 형제들이 없고 그분들의 생각을 역지사지 입장을 바꿨을 때 저는 이 지방자치 제도가 생긴 것은 생활정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향상하고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기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활정치가 최우선이 되는데 김상욱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생활정치가 아닌 자기 정치를 위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정치다. 뭐 잘한 분들은 뭐 칭찬도 받고 뭐 그러시긴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위험하다, 좀 가볍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야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의사결정하고 뭐 회의하고 이런 거 처음 본다, 좋다라는 반응도 있고 어떻게 네,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죠. 보는데 정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개인적으로 제가 SNS도 뭐 좀 자주 하는 편이고 하는데 네. 정말 역대급, 그러니까 흔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울산 시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정말 가볍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건의를 내려놓고 시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모습, 아까 우리 권태원님도 그런 게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게 보신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뭐 정제되지 않은 발언 이래서 사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까 좀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나. 이 발언 하나하나에 지금 사실 다 건바이 건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이 지금 논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발언을 가지고 서로 이제 흠집내기, 흔히 말 나쁘게 말하면 길들이기 이런 용이로 좀 내가 봤을 때 진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생각을 가져서 좀 우리 의회가 이런 제가 우리 의회가 그 김상욱 시장님의 뭐 그 라이브나 유튜브를 보는 그 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우리가 좀 시민을 위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대안 제시라고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사실 김상욱 시장의 유튜브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 향후 조금씩 나아지리라 봅니다. 사실 예. 저는 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지금 소통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아까 우리 권태원님 약간 걱정하시는 부분도 좀 조금씩 정제될 것 같고 정말 어쨌든 이 방식에 의해서는 정말 획기적이고 시민 소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저도 놀랐고 저도 이거 좀 벤치마킹 해야 되나는 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다 이야기하시네요. 이게 작은 그러니까요. 견제인가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우리 시장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 외에 우리 뭐 이제 모니터링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공직자들은 그 항상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은 항상 대기 상태로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구독률은 높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떤 소통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좀 정확하고 책임 있는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께서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을 하셔서 앞으로는 예. 조금씩 뭐 개선하시지 않겠나. 그러게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근데 예전에는 뭐 시청 가서 종이로 민원 넣고 뭐 그런 시대에서 전화로 바뀌었고 홈페이지로 바뀌었고 이제는 뭐 댓글로 그런 걸 아주 빠르게 하는 시대니까 장점은 또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권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이 화제 인물이 되셔서 사실은 제가 그걸 다시 소환해서 갈등을 다시 조명하고 점화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괜찮습니다. 이 협체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자는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관종 발언까지 하셨잖아요. 자. 상견례 자리에서. 그 어떤 의도셨는지. 자, 그거는 사실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시장실에 우리 뭐 부의장도 같이 예. 방문을 했죠. 하면은 그 자리는 사실 카메라가 다 있으면 제가 포토 타임을 마치고 나면은 비공개로 사실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의회는 좀 시정을 좀 이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또 시장 같은 경우는 의회에 또 뭐 바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사실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없지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허심탄회 너무 이렇게 카메라라든지 뭐 CCTV가 뭐 내 방에는 다 설치를 됐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있는 그대로 우리 시민들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간종병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예. 하셨습니다. 그 뒤에 또 참 그 짤을 만들면서 우리가 뭐 난입을 했다, 뭐 별 희한한 게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시장께서 그 관련돼서 우리 뭐 시의원들 저를 비롯해서 뭐 의원들 보고 버러지 같다. 이건 내가 했는 말이 아니다.
나부랭이라 하는 표현까지. 인용을 해서 이 자, 댓글을. 예. 그러면서 제가 한 건 아닙니다.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하는 모습에 좀 책임감 있고 좀 무게감 있게 좀 시정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모습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 많은 또 시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책임 있는 좀 발언을 하고 무게 있는 발언을 좀 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 얘기는 지금은 저보고 하는 간종이 맞다고 저보고 요즘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관종 그 아주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의미를 몇 방울 담는다면 두 분도 관종이죠. 맞죠. 이게 시민들에게 좀 나서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근데- 말하고 싶어하고. 예. 근데 이제 그게 간종은 우리 정치인 알죠. 간종병이 되면 안 됩니다. 아 예. 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아니 어느 정도 현장에 특히 계셨잖아요. 네. 뭐 좀 어떠셨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협치를 바라고 계시잖아요. 이게 감정 싸움이라고 우리 시민들도 표현하신 분도 있던데 서로 지금 한 달여가 지났지만 인정하기 싫은 분위기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 아닌가. 물론 아주 지역적이고 하나의 해프닝으로 믿고 싶지만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시민들께 안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십니까? 부의장님. 네, 그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우리 권태원님 웃으면서 저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정말 권태원님도 같이 뜨셨어요. 그 예. 발언했다고 전국적인 아주 화제 인물이 많은 되셨어요. 네, 짤에 예. 이렇게 등장을 하셨는데 예. 우선은 저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인데 이 카메라들이 굉장히 이제 언론사들이 많이 와 있었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간종병이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나라는 사실 걱정을 했었는데 우선은 제가 그걸 좀 나서서 좀 어떻게 해볼까 했는데 괜히 또 저기 또 공식적인 자리를 우리 처음 만남이었거든요. 예.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또 이게 또 제 입장에서는 그 우리 또 시의회 여야 간에 또 약간 또 갈등이나 대립처럼 네. 보일까봐 좀 저는 좀 자제를 했었습니다. 자제를 했었는데 다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비판과 견제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게 그런 이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회의장 안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데 그게 좀 그날 좀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웠고요. 다만 또 제가 지금 뭐 그래도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고 좀 친한데 네. 다만 이제 또 SNS에 그걸 또 단어를 또 해석해서 이렇게 올리신 부분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조금 2차, 저는 3차. 네, 좀 안타까웠다. 근데 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인도 지금 조금 난처하고 예. 또 좀 반성하시는 모습이 어쨌든 뭐 생각하셔서 이걸 네. 오늘 네. 길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또 비슷한 일들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사실은 네. 연예인이나 네. 정치인들은 누구나 다 간종이 있습니다. 간종이 있는데 그게 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심각한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 이제 김상욱 울산시장의 어떤 정책 방향을 두고 여야의 어떤 솔직한 시각 좀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만큼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울산시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는 건강한 협치 아닐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협치를 향한 두 분의 의지, 당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권태호 의원님. 저는 뭐 협치라 하는 것은 뭐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야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도 의회를 좀 존중하고 의회도 시정의 성공에 협력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예. 저도 그 역할에 또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보통 제가 이제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합니다. 우리 싸움은 회의장에서 합시다. 정책적인 논쟁, 우리 회의장에서 격렬하게 싸워야 되죠. 다만 회의장에 나오면 저는 사실 대화도 나누고 소통도 필요하고 어떤 협의 과정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민선 8기 우리 권태호 의원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같이 2년간 활동을 했거든요. 저는 뭐 굉장히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순응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 불합리하다, 이건 좀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 견제, 감시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의회 부의장이 되어 있고 또 민주당에 또 이제 아까 최다선 원이 돼 있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 국민의원들하고 이제 사실 뭐 정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소모적인 정쟁보다는 대화와 좀 소통을 통해서 좀 이거를 좀 부드럽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은 정책 놓고 싸움하는 것이죠. 예. 이 정책이 더 시민의 삶에 회의장 좋다. 아래에서. 근데 이제 4년 동안 싸움만 하실 것 같아서 걱정은 좀 됩니다만 결론을 내주시기를 바라겠고 끝으로 두 분 시민들께 인사 좀 하시죠. 예. 네, 아까 이 여소야대 이 지금 의회 구조에서 사실 되게 제가 겪었던 7대, 8대, 9대보다는 굉장히 큰 좀 어려운 난이도의 사실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의회에서 여당 의원이고 또 이제 아까 계속 강조하지만 민주당 최다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의원이고 또 부의장까지 맡다 보니까 그런 책임감, 사명감이 저한테는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하지만 좀 풀어나가기 소수라는 현실이 민주당의 소수라는 현실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역할을 해서 우리 울산 발전 그리고 울산 시민의 행복 그리고 거기에 맞춰 더 열심히 뛰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민선 9기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권 의원님. 저도 사실 저를 이렇게 시의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울산 발전과 시민의 삶의 목표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늘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또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여러분들께도 늘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머리로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슴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머리로 정치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정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더 낮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자고 우리 함께 다 선거를 치르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치하는 모습에 좀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울산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와 또 우리 의원들과 여야라 할 것 없이 울산시를 위해서 또 시장님과 함께 우리 협치해서 정말 우리 울산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하고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생활정치 최일선에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시사진단 민주당 손근호, 국민의힘 권태호 두 분의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